안녕하세요. 재테크 농부입니다. 오늘도 장이 안 좋은 상태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자신만의 기준을 잡아서 매수, 매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하락장을 분석해서 현재의 하락장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종목들에 대한 뉴스와 투자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시장은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빠지면서 계속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악재들이 완벽히 해결되지 않으면서 더욱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계속해서 일정 비율씩 떨어질 때마다 저는 조금씩 추매하고 있습니다. 저점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과거의 하락장이 대략 얼만큼 하락했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박스권에 있는지를 분석해 보면서 조금이나마 현재의 하락장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사태 이후 5% 이상 나스닥이 급락했던 하락장을 분석해 보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년 9월에 있었던 하락장입니다. 20년 9월 2일에 시작해서 무려 91일간 지속됐으며 21년 12월 1일에 전고점을 뚫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나스닥은 12.8%나 하락했으며 애플은 20.9%나 하락했습니다. 심지어 애플의 주가는 나스닥이 전고점을 뚫은 한참 뒤인 20년 12월 28일에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두 번째 있었던 21년 2월 폭락장입니다. 21년 2월 12일에 시작해서 57일간 지속됐습니다. 이때 나스닥 최대 하락률은 11%이며 애플은 18.9%까지 떨어졌습니다. 애플 차트를 보시면 이때도 나스닥은 이미 고점을 뚫었지만 애플은 지지부진하다가 7월 초에 전고점을 뚫으며 상승하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21년 4월 폭락장입니다. 방금 보셨던 2월 폭락장 직후 전고점을 뚫었다가 다시 폭락했으며 나스닥은 최대 7.3%, 애플은 9%만 하락하게 됩니다. 47일간 지속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폭락장을 봐보겠습니다. 현재 7.9% 하락 중이며 애플은 10.9%나 하락했습니다. 하락장 시작 이후 37일이 지났습니다. 그럼 앞선 하락장들과 현재의 폭락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각 하락장에 데이터를 모두 더해서 평균을 구해봤습니다. 나스닥 평균 하락률은 10.36%이고 애플 최대 하락률은 16.2%, 전고점까지의 회복 기간은 평균 65일이 걸렸습니다. 이 수치와 비교해보면 현재의 폭락장은 아직 평균치에도 도달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치로만 봐서는 아직 좀 더 나스닥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점은 신도 모르니 우리는 기준을 정해 어느 정도 떨어질 때마다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듯합니다. 그리고 2월과 4월 폭락장을 비교해보면 폭락장을 겪은 후 빠르게 폭락장이 다시 오면 회복도 빠르고 하락률이 그리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슈가 있을지 모르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연말까지 산타 랠리라고 하며 주가들이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현재 시장의 하락과 상관없이 기업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을 잘 매수한다면 연말에 선물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그러한 종목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 대한 최근 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마존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10월 4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에서 가장 큰 세일 시즌인데요. 이렇게 빨리 시작한 이유가 아마존의 실적과 관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빨리 시작했는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아마존은 글로벌 공급 문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수요는 증가하나 물건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팔지 못하고 있고 현재 주가도 박스권을 탈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통계적으로 1분기가 가장 매출이 적고 2분기, 3분기, 4분기 갈수록 커지며 4분기에 제일 큰 매출을 발생시킵니다. 거기에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공급 문제가 있기에 이번에 많은 물건을 블랙 프라이데이에 팔기 힘들 것이라 생각한 듯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블랙 프라이데이를 조기 시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을 더 늘림으로써 배송 압박을 좀 더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받을 시간을 늘리는 것이죠. 미국의 추수 감사절 이전부터 블랙 프라이데이를 실시하면 소비자는 더 긴 기간 동안 여유롭게 물건을 구매 가능하고 아마존은 짧은 기간이 아닌 긴 기간 동안 공급 문제를 해결하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배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조기에 시작함으로써 공급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JP 모건에서 아마존은 여전히 매력적인 장기 투자 종목이다 라는 뉴스를 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JP 모건은 아마존은 현재 단기적인 공급 문제와 코로나 문제로 인해 투자자들이 매력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의 유연성과 아마존 프라임이 소매 상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 아마존 클라우드 등이 있어 더욱더 발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마존 클라우드는 단연간 세계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아마존 클라우드의 광고 수익원이 가장 많이 성장하면서 더욱더 많은 수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JP 모건은 아마존을 비중 확대하라고 의견을 냈으며 목표 주가는 4,100달러, 지금보다 28% 상승 가능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월요일에도 아마존을 추매했습니다. 현재 PER은 최근 3년 동안 최저점이지만 성장 여력은 잊지 않고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0월 아마존의 예상 주가는 4,193달러로 지금보다 30% 상승 가능하며 33명의 애널리스트 중 33명 모두 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의 아마존의 주가는 매력적이며 아마존의 성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뜻이죠. 팔란티어가 어제 장 마감 후 14% 이상 급등했다가 현재는 장이 안 좋으면서 조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안 좋은 장에서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미 육군 정보 시스템 및 분석 프로그램 CD2 프로그램을 위한 플랫폼으로 팔란티어의 고담이 선택됐다고 합니다. 여러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정리하기 위해 고담의 플랫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계약 금액이 중요한데요. 바로 823밀리언 달러라는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 가량의 금액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 계약은 이번에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계약입니다. 2020년 2월 이미 CD2 계약을 발표했고 미 육군은 그때 팔란티어와 영국의 BAE 시스템과 같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게 2밀리언 달러의 계약금을 주고 경쟁시켰으며 올해 6월까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이 계약을 전부 팔란티어한테 주기로 결정했고 팔란티어가 823밀리언 달러를 가져간 것이죠. 그리고 계약 기간은 27년 2월까지이며 5년 4개월가량 남았습니다. 823밀리언 달러면 팔란티어의 2020년 매출에서 약 80%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금액이고 팔란티어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켓 발사 회사인 아스트라의 새로운 타겟 주가가 10월 4일 월요일에 나왔습니다. 며칠 지나긴 했지만 어떻게 발표됐고 왜 그렇게 발표됐는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언더퍼폼 의견을 냈고 9달러로 발표했습니다. 언더퍼폼은 이 종목이 상대적 수익률이 다른 동일 섹터보다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니 매도하라는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의견이 나왔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스트라는 소형 로켓 시장에서 계속해서 성능을 입증하지 못해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최근 8월에 로켓 발사할 때 약간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경쟁업체 로켓랩이나 버진 올빗 등에 몇 걸음 뒤처져 있다고 합니다. 궤도로 안착시킨 발사는 단 한 번뿐입니다. 로켓랩과는 확실히 몇 걸음 뒤처져 있어 보이나 버진 올빗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 버진 올빗 분석 영상을 보면 버진 올빗의 발사 방식은 앞으로 계속해서 커지는 소형 로켓 발사 시장에서 큰 파일을 가져오지 못할 듯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분석 영상 주소를 남겨놓겠습니다. 아스트라의 기술력은 2019년 미 방위 고등연구소에서 주최한 로켓 챌린지에서 1등을 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설립한 지 가장 빨리 로켓 발사에 성공한 업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는 현재 소형 로켓을 자체적으로 발사하는 기술을 가진 민간 업체는 로켓랩, 아스트라, 버진 올빗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커지는 우주 시장에서 중소형 로켓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저는 아스트라를 제2의 로켓랩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업한 멤버나 아스트라가 설립되기 전 회사를 보면 앞으로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부터 상업화를 시작한다고 했으니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듯합니다. 아스트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분석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을 마무리할 때 보니 나스닥이 조금 반등을 준 듯합니다. 어쨌든 하루하루 하락에 너무 큰 신경을 쓰지 마시고 일정한 기준을 정해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하면서 좋은 종목의 평단을 낮추는 기회로 잡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이 떨어진다 해도
한 번에 다 사시지 마시고 현금을 보유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멘탈이 버틸 수가 있습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